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수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당 의원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기분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을 빨리 국회로 모셔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런 분의 생각을 여당이 또 대통령이 또 정부가 받아들여서 좀 기업인들한테 힘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같이 야당도 힘을 합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같이 오순도순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1592년도가 갑원년이었다고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1592년도에는 임진난이 있었고 임진년이고, 그 다음해가 개해년이고, 1594년 그 해가 갑원년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갑원년이었던 그 시절에 인난으로 이 초토화된 그런 조남 속에서 명분이 내려오고 평양성이 타락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3년 내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일본군과 명군이 협상을 벌였는데, 그 협상의 내용이 한반도를 둘로 가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조선을 둘로 갈라서 북쪽을 명군이 가지고 남쪽을 일본이 갖자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겨우 나라를 건지긴 했지만 민족이 양분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갑원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300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는 사색 당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끝에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일본군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청일전쟁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이 땅 안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민족이 식민지로 떨어지고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아픔이 생겼습니다. 임난에 우리가 교훈을 제대로 찾았으면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합방과 해방과 전쟁과 민족 분단과 이렇게 해서 지금 민족이 분단된 채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또 갑원년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0년 만에 갑원년이 다시 왔습니다마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화,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언제 패권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영토 분쟁과 역사를 둘러싼 논쟁과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화해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남한 내의 정치 세력들이 서로 자기 이해를 가지고 각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백적간두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가 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정치인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의를 세우는 문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문제, 분배를 하는 문제, 그런 문제와 동시에 경제를 살려야 되고 민생을 살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국을 통일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통일이 대박이다 이렇게 느닷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었거늘 통일을 해서 남쪽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남북의 화해가 민족의 진보에 그리고 발전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이제 외국의 투자가 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경제에 투자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이제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운 분단 리스크를 안고 국방비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투자가 유치가 되질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지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교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정치인들이 이것을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화해를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베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공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이웃 국가의 설립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본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식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화해하고 대화하고 통일하고 성장하고 분배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곳 안산에서부터 노사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여야가 협력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야당도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박터지게 싸웠지만은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 말고 우리가 남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제가 의총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설득합니다. 한편에서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더라도 한편에서는 우리가 민생을 챙기는 문제,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문제, 투자를 촉진하는 문제, 기업의 사기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국민과 같이 해야 한다. 보편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살려내야 된다. 야당이 살지 않고 어떻게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전행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야가 협력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인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기업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치의 희망을 걸 수 있도록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치가 국민 앞에 서서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다짐을 드리고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